정치 오늘 시작합니다. 국민의힘 박형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 나오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자, 고 노무현 전 대통령 13주기 추도식이 열렸습니다. 여야 지도부는 물론 문재인 전 대통령께서도 참석을 하셨는데 특히 이제 정부 또 그 여권 지도부가 일제히 이제 총출동한 것이 상당히 좀 눈에 띄었는데요. 국민 통합의 좀 연장선이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난번 5.18 우리 기념식 때도 네.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해서 정부의 장관 또 청와대 참모진, 국민의힘 지도부 의원들까지 모두 참석했지 않습니까? 네. 그 부분이 협치와 통합의 그런 의미였고요. 또 이번에도 대통령께서는 그 인도 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 그것 때문에 참석을 못 하셨지만은 우리 지도부 네. 국민의힘 지도부가 저는 또 참석하셨고 또 정부에서는 정부를 대표해서 총리님께서 참석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게 협치와 통합의 그런 연장선상이다 그렇게 보이고요. 또 저희들로서는 지금 노무현 전 대통령뿐만 아니라 모든 역사적인 인물에 대해서 평가에서도 공과가 있겠지만 노무현 전 대통령은 그 소통, 통합을 위해서 또 지역주의 극복을 위해서 평생을 노력하신 분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야를 떠나서 저희들이 평가하고 계승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차원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런가 하면 이제 민주당도 총집결은 했습니다만 검찰공화국 이야기를 좀 언급들을 하신 것 같아요. 몇 분이. 이게 뭐 정부 견제 아니냐 뭐 이렇게 좀 보는 언론들은 보는 것 같고 사실은 뭐 그 노 전 대통령 이런 추도식을 계기로 좀 반등이 있을 것이다. 그래도 김민석 위원장이 그렇게 얘기도 하고 그랬더라고요. 뭐 김민석 의원께서 이제 지방선거가 있고 그러기 때문에 아마 이게 노무현 대통령 13주기를 지방선거와 관련해서 연관해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저는 뭐 이게 그 노무현 대통령을 모셨던 사람으로서 네. 이게 뭐 13주기를 선거 유불리로 해석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네. 예. 윤석열 대통령께서 이제 5.18, 그다음에 노무현 대통령 13주기 국민 통합 행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를 합니다. 근데 조금 이제 실천으로 좀 뒷받침됐으면 하는, 물론 이제 앞으로 노력하시겠죠. 실천으로 좀 뒷받침됐으면 하는 게 예를 들면은 국민 통합이다 그러면 이게 내각 인선에서 어떤 좀 국민 통합의 내각 인선을 한다든지 예를 들면 지금 50대 남성 서울대 영남 이렇게 좀 편중돼 있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각 인선을 할 때 국민 통합의 메시지를 담을 수 있는 내각 인선을 한다든지 또 최근에 이제 검찰 인사를 놓고서 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윤석열 사단이 요직을 싹쓸이했다. 검찰 인사위원회라는 절차와 과정을 거치지 않았다. 이런 평가들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국민 통합이라는 메시지는 좋습니다. 국민 통합이라는 이 메시지에 채울 수 있는 내용들을 조금 더 채워 나갔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한 말씀 하실 거 있으실 것 같아요. 예. 국민 통합을 우리 지금 전재수 의원님께서 인사로 좀 보여주셨으면 네. 좋겠다. 저도 동의합니다. 그렇지만은 이번 윤석열 정부의 일기 내각은 능력과 전문성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부 이제 그런 부분이 안 맞는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 뭐 정치라는 게 생물이니까 앞으로 그런 부분을 보완해 나갈 수 있고요. 검찰 인사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니까 그것은 한마디로 비정상화의 정상화다. 지난번 그 추미애 장관과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한 인사가 워낙 편중되고 치우쳐서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바로잡는 과정에서 그렇게 보일 뿐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말씀 듣고 다음 주제 넘어갈게요. 네. 이게 뭐 저의 평가가 아니고 검찰 내부에 이런 평가들이 있습니다. 네. 예를 들면은 문재인 정부의 검찰 인사에 뭐 문제점을 제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이제 그랬다 그래서 특정 사단이 그냥 요직을 싹쓸이 한다는 것은 한 대로 하겠다 이런 측면에서 국민들에게 어떤 이제 뭐 좀 개선하려고 하는 더 좋아지게 하려는 그런 노력이 보이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검찰 내부에서 이제 특히 이제 검찰의 주력이라고 할 수 있는 형사부 검사분들 같은 경우는 아니
한동훈 장관이나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인연이 없으면은 뭐 이건 우리는 조리냐 또는 이 형사부 검사들이 다 배제가 됐습니다. 전부 특수부 검사들만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비정상의 정상화라 하더라도 이게 과하면 이게 안 하는 일만 못 하는 것이거든요. 분명히 과한 측면은 있다. 그리고 검찰 내부에서도 이런 이제 쓴소리들이 이미 나오고 있다. 이 언론 보도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뭐 아울러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워낙 길게 말씀하셔서 네네, 짧게 한 네, 말씀만 네. 드리겠습니다. 민주당과 문재인 정권은 인사를 그런 식으로 다 하고 우리는 하지 말라. 이것은 또 다른 내로남불이 아닌가. 저희들이 이제 여당이 됐으니까 그런 부분도 이제는 신경을 써서 이 내각이나 다음 검찰 인사나 뭐 또 여러 부분의 인사에서 앞으로 그건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서 그 문재인 전 대통령께서도 오늘 이제 추도식에 참석을 하셨는데 조용한 그 참석이었다 이렇게 좀 언론들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SNS에 글을 좀 남기셨어요. 약속을 지켰다, 그리운 세월이었다 이렇게 적으셨고 또 방명록에는 깨어있는 시민들이 당신의 뒤를 따르고 있습니다. 이렇게 또 적으셨더라고요. 예, 그 이제 취임하신 첫 해에 네. 이제 노무현 대통령 그 추도식에 가셔가지고 이제 그 임기를 잘 마무리하고 그러고 난 뒤에 다시 오겠다. 그 말씀을 이제 남기시고 난 뒤에 이제 그 뒤에 추도식은 한 번도 참석을 안 그렇죠. 하셨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이제 약속을 지킨 것이고 그래서 좀 과도한 정치적 해석이라든지 또는 지금 이제 선거가 너무 치열하게 진행되다 보니까 이걸 자꾸만 이제 어디 끌어다 쓰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것은 민주당 측도 마찬가지고 국민의힘 측도 마찬가지인데 좀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 여전히 전직 대통령의 소망, 잊혀진 삶을 살고 싶다. 좀 존중해줬으면 좋겠고 그런 측면에서 오늘 방명록이나 이런 데는 아주 절제된 그런 메시지를 남긴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이제 뭐 비공개 도시락 오찬에서도 뭐 정치적 얘기는 없었다고 하고, 근데 사실은 요거 깨어 있는 시민들이 당신의 뒤를 따르고 있습니다. 요 부분은 윤석열 그 대통령께서도 후보 시절부터 그 노 전 대통령을 존경한다라는 네. 얘기를 상당히 많이 했었잖아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전재수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방선거가 있다고 해서 그걸 지나치게 양 진영에서 끌어다가 쓰려고 하는 것은 저도 정말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 부분은 아까 전재수 의원 말씀하신 것처럼 본인이 개인적인 소회를 문재인 대통령이 담담하게 적으신 것이 이게 지방선거에 대한 어떤 메시지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지방선거 이야기를 좀 이어가 보고자 하는데 김은혜 후보 또 김동연 후보 경기지사 후보가 뭐 이번 선거 최대 격전지라고 지금 꼽히고 있는데 그만큼 지지율 조사 결과를 보면 초박빙으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토론회에 나서는데 승패를 좀 가릴 수 있는 이런 사소한 거 하나로도 그럴 수 있을 것 같은데 변수가 있다면 어떤 게 있는지 먼저 그 박 의원께 여쭤볼게요. 네, 일단 뭐 두 분 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아주 지금 박빙이고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 네. 그런데 쟁점은 제가 볼 때는 오늘 이 토론회에서 네. 많은 부분이 좀 변수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은혜 후보 같은 경우에는 지금 민주당이나 김동연 그 후보 측에서 네. KT 지금 청탁 의혹에 대해서 지금 집요하게 지금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김은혜 후보가 어떻게 잘 설명을 하고 국민들 납득시킬 수 있느냐. 물론 지금 김은혜 후보의 지금 입장은 부정한 청탁은 전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네. 그 추천이지 추천과 부정한 청탁은 다른 문제다. 그리고 그것이 추천하는 과정에서 부정한 부분이 있다든지 또는 불법적인 부분이 있다든지 뭐 예를 들어서 위계에 의한 것이든지 위력에 의한 것이더라든지 이렇게 돼야지 업무 방해죄가 성립되고 문제가 되는 것이지 추천한 것 그 자체를 가지고 마치 불법에 있는 것처럼 얘기를 하는 것은 과하다라는 것이 김은혜 후보의 기본 입장이고요. 그다음 김동연 후보의 입장에서는 많은 부분을 좀 해명을 하셔야 될 부분이 많습니다. 지난번 새로운 물결의 대표로서 대통령 선거에 나오셨을 때 대장동에 대해서 최대의 지금 부패 사건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가 합당하고 난 이후에는 지금 최대의 치적이다라는 데 동의를 하느냐라고 했더니 동그라미를 드셨어요. 이 부분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 부분에서 지금 본인이 그전에 했던 말씀과 지금 민주당의 후보로서 하시는 말씀이 워낙 다르기 때문에 이 부분 아마 오늘 김은혜 후보한테 아마 호되게 공격을 당할 겁니다. 그 부분을 잘 방어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이게 네이밍을 정말 잘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어디서 했는지
물론 이 김동연 캠프에서 했겠죠. 네네. 이게 긴 이야기 또는 뭐 긴 설명보다 이제 네이밍 하나 잘하면 사실은 선거에 큰 영향을 미치는데 김동연 캠프에서 누가 만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만들었더라고요. 일꾼을 뽑을 것인가 말꾼을 뽑을 것인가 일꾼 대 말꾼의 싸움이다. 네. 이게 이제 말하자면 김동연 후보를 대표하는 거죠. 경제 관료로서 평생을 경제 관료로서 실력과 능력을 검증받았다는 측면에서 일꾼일 것이고, 그다음에 김은혜 후보는 좀 억울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어떻든 이명박 대통령이 계실 때 이명박 대통령의 입으로서 대변인 하셨고, 그렇죠. 국회의원 2년 하신 거죠. 그리고 또 윤석열 당선자 대변인, 선대위 대변인. 그러니까 국회의원 2년 하면서 사실은 선거 치르고 하면서 국회의원도 이제 제대로 할 시간이 별로 없었죠. 그런 측면에서 일꾼이냐 말꾼이냐 이거 하나로 김동연 후보와 김은혜 후보를 완전히 비교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우리 박영수 의원님께서 이제 KT 청탁이 말씀을 하시는데 이 범죄냐 아니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거짓말 논란입니다. 그러니까 한 적이 전혀 없다라고 했는데 이 검찰의 이제 수사 기록에 나와 있는 거 아닙니까? 그 법원의 판결문에 나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전혀 없다고 그랬는데 보니까 검찰 수사를 받았고 검찰 수사 과정에서 그런 사실이 있다라고 거짓말을 한 거거든요. 또 더 중요한 것은 이게 경기맘이라고 이제 처음에 들고 나왔거든요. 경기맘, 경기도 엄마 뭐 이런 뜻이겠죠. 근데 알고 봤더니 1년에 이제 이 학비만 1억짜리로 1억 가까이 들어가는 이게 미국의 말하자면 고급 사립학교에 아이가 가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경기도민들께서 경기맘이 아니고 미국맘 아니냐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불법이냐 불법 아니냐 이 문제보다 거짓말 또는 이 스스로를 어떻게 다른 포장지로 좀 포장을 했는데 이 포장지가 이제 덜켜버리는 이런 경우는 사실상 유권자들의 상당히 이제 불신 또는 이제 분노를 자아낼 수 있는 측면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선거에 아마 결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그렇게 이번 보입니다. 사안도 그 전혀 부분에 길게 대해서는 말씀하셔서. 잠깐 방어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판결문에 나온다라고 자꾸 말씀들 하시는데 판결문 그 문구 저도 봤거든요. 그거 나오지 않습니다. 그 판결문 문구에 그 김은혜 후보가 무슨 청탁을 했다든지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그 판결문 속에 있는 기록 속에 김은혜 의원의 진술조서에 나온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진술조서를 저는 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언론에도 공개된 적이 없습니다. 도대체 민주당에서 어떤 근거로 그 진술조서를 봤다고 하는지 그 진술조서에 이런 진술이 있다고 하는지 저는 정말 알 수가 없어요. 그 진술조서는 당사자 또는 재판관계자 이외에는 볼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그런 점을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아니 제가 언론에서 지금 많이 보도가 됐습니다. 그러면 보도만 되었지. 언론이 그러면 그 많은 언론이 그러면 전부 허위 사실을 보도하는 거라고 저는 보고 있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그 김은혜 후보께서 명확하게 밝혀야 됩니다. 그러니까 청탁이 불법이냐 아니냐 이 문제가 아니고 이 경기도지사로 나와가지고 그런 사실이 전혀 없고 검찰 수사 받은 적도 없고 그랬는데 알고 봤더니 그게 아니라는 언론 보도가 지금 여러 수백 군데에서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 수십 군데, 수백 네네. 군데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 거짓말을 잘못할 수가 있어요. 사과하면 되는데 근데 거짓말을 해버리면 이거는 걷잡을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김은혜 후보가 조금 더 명확하게 밝혀야 될 필요가 있겠다. 이 검찰 수사를 받지 않았다라는 것은 그것은 피의자로서 검찰 조사를 받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채용 청탁한 적이 있느냐? 그러면은 이석채 그 사장과 같이 처벌받았어야 되지 않냐? 그러니까 나는 피의자로 조사받은 적이 없다라는 취지이고. 부분은 이제 또 오늘 토론에서 오늘 또 토론회에서 두 분이 저도 치열하게 그럼- 이걸로 하시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좀 들고요. 자, 인천 계양을도 한번 좀 짚어보고자 했는데 요즘 요 여론조사 결과 최근에 나오는 것 같고 좀 너무 좀 시끌시끌한 모습들이 있어서 이거는 뭐 모레까지 뭐가 좀 추가적으로 나오는 게 있으면 그때 한번 좀 짚어보도록 하고요. 자, 한덕수 국무총리 인준안이 이제 국회를 통과를 하게 되면서 여야가 뭐 협치를 향한 한 고비를 넘긴 그런 모습이었지만 아직까지 정호영 복지부 장관 후보자 임명이라는 게 남아 있습니다. 이제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께서는 이제 그 당내 정 후보자 임명에 반대하는 의원들의 목소리가 많다. 이게 그리고 거취 문제는 본인 스스로 판단해야 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본인이 결단하겠습니까? 예, 국민의힘에서는 정호영 장관의 청문회 직후에 이미 의견을 전달했습니다. 네네. 청문회 그 참여했던 그 의원들의 의견과 전체 의원들의 대략적인 의견을 이미 전달했고
그 후에 또 지난번 총리 인준을 전후한 그 네. 시점에도 전달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좀 본인께서 결단할 시기가 되지 않았느냐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정치적으로 본다라면은 한덕수 총리의 인준이 민주당에서 그걸 가결시켜 주겠다고 해서 통과되는 순간에 이미 정치적으로는 그 본인의 거치는 결정이 난 것이다라고 보입니다, 솔직히. 그리고 국민들께서도 많은 부분에서 본인으로서는 억울한 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의혹은 제기됐지만 거기에 무슨 정확한 증거가 있고 팩트가 있느냐라고 얘기하실 수는 있겠지만 국민들의 눈높이에서 볼 때는 이미 낙마를 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정말로 이제 좀 큰 결단을 하셔서 이제는 정리를 하셔야지 앞으로의 우리 전국을 풀어가는 부분이나 또는 대통령의 부담도 덜어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본인이 계속해서 거취를 저렇게 미루고 있으면은 대통령으로서 이 지명 철회를 해야 되는데 그게 또 사실은 굉장히 정치적 그렇죠. 부담이거든요. 그런 부분을 생각한다라면은 이제 본인이 좀 결단을 해야 될 시기가 왔다.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오늘 출근길에 윤 대통령께 이제 기자들이 여쭤봤는데 이제 정호적 거취와 관련해서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한 것 같다 이렇게 좀 말씀을 하셨는데 이거는 좀 어떤 의미로 좀 해석을 본인이 해야 될까요? 스스로 정리할 시간을 스스로 조금, 정리할 시간이 좀더 조금 필요한 것 드리겠다 같다. 이런 얘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전 의원께서는 지금 뭐 이렇게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만 지금 정호영 후보자를 지금 2번, 3번 죽이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빨리 지명 철회를 해서 이 고통의 시간을 줄여 주셔야 됩니다. 이미 국민들의 판단은 끝이 났는데 지금 이 시간에도 정호영 후보자 이름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 아닙니까? 개인적으로 볼 때는 굉장히 불행한 일이죠. 이 2번, 3번 죽여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면 임명권자께서 지명 철회를 해서 깔끔하게 마무리를 하는 것이 맞지 시간을 지금 하루를 끌게 되면 1년치의 고통을 더 느낄 겁니다. 2, 3일을 끌게 되면 2, 3년치의 고통을 정호영 후보자가 느끼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2번, 3번 죽이지 마시고 결자 해지하시는 것이 제가 볼 때는 맞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뭐 언론에서는 오늘 뭐 이제 스스로 좀 결단하지 않겠느냐라고 그러니까 지난주부터 지난 주말, 됐었죠. 이번 주말 또 이번 주 초, 근데 오늘도 벌써 넘어갔잖아요. 이게 사실 정호영 입장 바꿔놓고 정호영 후보자로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사실은 환장할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결자 해지하시는 게 맞겠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 부분은 저는 우리 이제 정호영 후보자께서 장관으로 하시겠다는 것은 정무직을 하시겠다는 것은 그런 정무직을 하시겠다라는 분이시라면은 이 전체 흐름을 보고 이제는 정말 정무적인 판단을 좀 하셔야 될 때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스스로 결단을 하시게 될지 아니면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결단을 하시게 될지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